안녕하세요. 즐거운 의사생활 김보령 교수, 이민구 교수. 장우영 교수입니다. 즐거운 의사생활에 처음으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묵은 대표님이신데요. 대표님이 되신 지는 몇 년이 안 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역사적인 메달도 따고 금메달, 은메달, 세계대회 여러 차례 다 휩쓸고 수영으로 전 세계적인 선수가 있었다는 그 산 증인의 이묵은 선수를 모시고 같이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수영 국가대표 전 선수 임우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웰에이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감사합니다. 관상이 좋으세요? 관상이요. 예, 사업이 잘 될 상입니다. 다들 저보고 돼지가 됐다고. 수영 선수 때는 50kg 체급이었는데 지금 80kg 육박하니 넘어가니까 다들 저희가 재작년에 뵀었죠? 예, 맞습니다. 예, 재작년에 뵀을 때보다도 조금 부르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좀 일관성 있는 선수거든요. 예. 왜냐면 선수 시절에도 항상 데드 포인트를 넘기려고 노력을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 한계치를 또 매일매일 매일매일 도전하고 넘기고 예. 박수 쳐야 되나요, 이거? 저희가 수영에 대한 종목들을 잘 알지는 또 못하잖아요. 네. 또 장애인 스포츠로서의 수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가 궁금한 거, 또 우리가 진료실에서 아이들을 보고 또 진료실에서 아이들 수술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또 아이들한테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순간순간에 이묵은 선수랑 얘기했던 수영에 대한 얘기,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은 떠올리면서 같이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묵은 선수의 장애를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 뇌변변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수영 등급으로는 SU, SB5 등급의 선수로 저는 경기를 참여하였습니다. S6? 네. 또 SB5? 네. 예, 그 등급은 어떤 등급인가요? S는 아무래도 수영을 네. 얘기하는 것 같고요. SB는 아마 수영이랑 브레스트로크라는 단어를 합쳐져서 아마 SB5라는 등급으로 브레스트로크는 예, 평영. 평영 맞습니다. 네, 평영. 네. 우리가 하는 개구리 헤엄.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주종목은 어떤 평영입니다. 평영. 예, 브레스트형. 그럼 네. SB5가 주종목이고. 맞습니다. 예. 그럼 S 종목에서는 거기는 자유형도 있고, 네. 배영도 있고, 네. 접영도 있고, 네. 그거 중에는 어떤 거를 또? 주종목은 자유형이 있습니다. 주종목은 자유형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실질적으로 너무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랭킹을 찾아볼 필요가 없는 게 제일 끝 페이지에서 하나만 딱 올리면 제 이름이 있었어요. 지금 다른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되게 처음부터 잘했을 거라고 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예선 탈락 아니면은 그 바로 겨우 위에 있었어요. 겨우 노출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건 국제대회에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국내 대회에서는 독보적이었을 테고. 국내에서는 그런데요. 예. 국내와 아시안 게임과 세계 대회와 패럴림픽은 이 수준 차이가 예. 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내 수준은 이미 넘었으니까 그걸 넘어서 네. 아시안 게임도 나가고 그걸 또 넘어서 국제 대회도 나가고 하는 거니까. 네, 예. 맞습니다. 수영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수영은 제가 재활 치료 목적으로 네. 이제 물속에서 워킹도 하고 또 물속에서 재활 치료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또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제가 이제 복지관에 수영을 하게 된 거였죠. 사실 제가 물에 대해 공포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물에 대한 공포증이? 네, 엄청 예. 심했어요. 예. 네. 근데 재활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복지관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워킹을 조금씩 하게 됐는데 사실 수영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 레인을 못 잡습니다. 레인 잡으면은 돌아가면 큰일 나거든요. 예, 혼나니까. 그래서 벽에 잡고 천천히 걸었었는데 영감님께서 수영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순간 머리 한 대 맞았어요.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못하겠냐 이 생각으로
물 먹으면서 25m를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게 예, 잘못된 길을 건너가게 된 시점이었다.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버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뇌성마비 아이들이나 뇌병변 아이들이 수영을 많이 접하죠. 네네네. 장애체육 쪽에서는 네, 복지관도 수영시설, 그러니까 수영 물에서 하는 시설 그리고 육상에서 하는 시설로 나눠봤을 때 수중에서 하는 운동이 꽤 많은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재활치료 자체에서는 사실 그 병원 내에서는 사실 시설이 부족한 데가 그렇죠. 많은데 이런 복지관의 그런 프로그램들에서는 네, 수용이 많아요. 제가 만나는 아이들도 대부분 다 스포츠를 시작한다, 체육을 시작한다 그러면 저희 수영해요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세요. 네네. 트랙에서 달려요라고 하는 애는 한 명도 없고, 공 던져요라는 애는 한 명도 없고, 다 수영해요라고 하면 수중 치료, 네. 수중 재활 치료하는 거를 다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그렇게 수영을 하시다가 어떻게 이 단계로 올라가서 이렇게 선수로까지 이제 전문적인 선수로까지 이제 말도듬을 할 수 있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수영을 헤엄으로 배웠고 또 숨을 안 쉬고 25m 구간은 충분히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턱걸이로 제가 가게 된 거였어요. 제대로 수영을 배워보지 못한 상태로 대표팀에 합류가 되다 보니까 하루 훈련량이 7kg 정도 됐었거든요. 7km? 예, 수영만으로요? 수영으로? 예, 네. 한 번에 이제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 따로 이제 했을 때 거리가. 근데 숨을 쉬는 방법을 배워본 적도 없는 데가 그리고 세계 대회를 나가서 참패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제대로 운동해야겠다. 그래서 비장애 클럽 팀에 가게 돼서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됐어요. 비장애 클럽 네, 팀에서요? 그래서 임우근 금메달리스트기 이전에 10년 정도는 무명 임우근으로 생활을 했고 네, 그렇게 운동했어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예. 그 복지관에 있는 수중 재활 치료하는 그 시설은 수영장은 아니잖아요, 엄격하게. 수영장에서 워킹만 했었고 일반 네. 수영장이었습니다. 일반 수영장에서 그걸 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던 곳에 갔었군요. 네, 맞아요. 제가 본 그런 곳은 이렇게 그 수영장 안에 계단도 있고, 네. 이 워킹 레일 잡고 돌아다니는 네. 것도 네. 있고 하면서 여기서 무슨 수영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복지시설 안에 풀장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수중 치료를 하는 그런 곳에 갔었으면은 네. 수영이 아니라 그냥 그쵸. 물속에서 걷고 네. 물속에서 체조하고 뭐 그랬을 텐데 네, 그냥 맞습니다. 처음에 간 곳이 네, 그냥 정식 수영장이었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무서웠겠네 진짜. 네. 무섭지 말라고 다 그렇게 해놓고 겨우 좀 애들 운동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냥 수영장을 나왔군요. 네. 그래서 수영이 물이 그렇게 무서워지는데 그럼 처음에 물 들어갈 때 그 기억은 아직도 있겠네요. 좋은 게 뭐냐면 자유를 만끽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제가 원하는 타인의 장비, 보조기구 아무런 거 없이 저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가고자 하면 가고, 옆으로 가고 싶으면 옆으로 가고. 이게 수영을 통해서 제 몸을 자연스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숨은 자체가 못 쉬지만 예, 숨은 못 예, 쉬지만 맞습니다. 예. 네. 숨 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몇 학년이었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아마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늦게 하셨네. 네. 근데 보통 장애인 스포츠는 이제 진입 자체가 후천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또 그 또래에 비하면은 좀 빨리 또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또래에 비하면 네네. 장애인 수영을 하는 또래에 비하면 네네. 더 빨리 한 맞습니다. 겁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도 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이나 또는 좀 바라보는 시선이 그 당시 그렇게 이렇게 지금 같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학창 시절을 어떻게 지내왔을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하고. 실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일반 학교로 다 졸업을 했어요. 그거는 아마 어머니와 아버지 강력한 의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분이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이제 일반 학교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그렇게 몸이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목발을 집었었거든요. 목발을 집었었는데 물론 노력은 더 많이 했었겠죠. 그럼요. 네, 네, 같이 맞추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같이 걸어가는 것 자체도 사실 버거웠으니까 네. 되게 힘들었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복지관을 입문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렇게 사고 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절단 장애분들도 많이 처음 보게 되고 장애 친구 같은 거를 이제 처음으로 사귀게 된 케이스가 이제 그때부터. 예.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복지관에서 수영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제 그 아까 이민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복지관을 다니기 시작하면 장애 체육을 접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더 어릴 때 접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안 들. 후회는 없으신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그때 제가 접했다면 더 좋은 경기력과 더 체계적인 운동을 배웠을 거라고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깨달았을 때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만큼 저 시절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커리큘럼 가지고 1000계단, 10,000계단을 먼저 올라간 친구보다 하루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늦게 시작했으니까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영을 했으면 그 전에 다른 스포츠나 다른 종목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정 형편상 할 수가 없었어요. 수영이란 게 수영복만 있으면 브랜드를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사실 제일 저렴했던 종목이었죠. 그렇게 해서 수영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복지관에 관장님이 계셨는데 저를 봤을 때 휠체어 농구를 시키고 싶었대요. 그렇죠. 네. 제가 봐도 딱 그런 휠체어 농구나 휠체어 럭비 같은 거를 하자고 많이 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국장님이 저 수영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다른 분이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탐내고 있었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국장님이 케어를 하고 있으니까 데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는. 그래서 수영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하면서 다른 종목 하고 싶었던 뭐 이런 종목 없어요? 많죠. 네. 배드민턴도 해보고 싶고 휠체어 농구도 한번 해보고 싶고 휠체어 레이싱도 한번 해보고 네. 싶고 네, 여러 생각이 들었죠. 근데 워낙 이 장비가 고가다 보니까 수영에 들어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런 거를 몰랐던 거죠. 장애인 스포츠가 있는지도 몰랐죠. 몰랐죠. 네, 네. 체전이 있는지도 몰랐고 네. 네, 장애인 체전. 네. 막상 해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네. 하기 전까지는 아예 그런 게 있는 장애인이면서도 그게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거죠. 제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서울대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늘 전교 1등을 했어요. 근데 1등을 바로 옆에서 하니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그 1등을 하니까 그 맛이 야 이게 낚시하는 손맛이 있듯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아 이게 놓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서울대 들어가는 맛이랑 패럴림픽 금메달 따는 맛을 결혼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이무곤 대표님도 얘기하시지만은 장애인 스포츠를 하기 전까지는 장애인들이 진짜 자기가 운동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학창 시절에 내가 체육 시간에 나가면은 학교 체육 선생님은 너는 반에 들어가서 자율학습하고 있을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저기서 쉬고 있어. 수업 시간 동안. 그러면은 그런 장애 학생들은 나는 체육이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빨리 고쳐져야 돼요. 막상 체육을 하면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고 너무너무 건강해지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네, 그거가 참 사실 실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취지가 이런 스포츠 용품들을 커스텀으로 만들어 드리기도 하지만 좀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 이유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었다면 그런 스포츠 용품을 구매를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저희가 장비를 연구 개발하게 됐는데 한 200만 원 초 정도의 가격에
그 농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는 테니스까지 할 수 있는 세 가지 멀티 스포츠 위치를 저희가 출시라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사업을 하시는군요. 네네. 왜냐면 그런 마음이 네. 있어서 제가 네. 개발하게 됐습니다. 처음. 홍보가 필요하겠는데요. 아, 왜냐면 아예 몰라서 아예 정보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0년도에 저희가 대한장애체육회로 저희가 납품 일괄적으로 170대를 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저 같은 친구들이 그러한 장비를 이용해서 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엘리트 선수로 성장하기를 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한번 기회를 줘야 돼요. 맞습니다. 한번 기회 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면은 그냥 가만 놔둬도 아이들이 알아서 잘하거든요. 숨 참고 25m 가고 뭐 예, 그게 함정이었죠. 네. 그리고서 막 하루에 오전 오후에 네. 7km씩 수영하고 있고 네. 예,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학창 시절 야 니네 학생 때 나 이랬는데 너 네. 꼭 이렇게 라떼, 해라. 네. 라떼 라떼 한 마리 하나 해주시죠. 우리 그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꿈을 잊지 말고 현실을 완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체육 시간에 장애 학생한테 저쪽 벤치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하는 선생님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DM으로 저희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휠체어 장비 몇 대가 지금 남는 게 있어요. 그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입니다, 근데. 네. 저 손 들었습니다. 저희 하고 있는 학생들 정말 많으니까. 필요하십니까? 예, 예. 그럼 제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선수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4대 분량 정도가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수들 지금 김보령 교수님이랑 같이 네. 올해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38명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 네. 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PP를 좀 해주면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임무근 대표님 모시고서 운동 시작하는 또 운동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영 한 얘기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